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나토 연합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한 K2 전차는 산악 기동 훈련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레오파드2, M1 에이브람스, 르클레르 전차와 함께 기동 훈련에서 흠잡을 데 없는 전차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이어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 다리가 파괴되어 공병과 교량 전차가 교량을 설치한 후 전차들이 줄지어 교량을 돌파하여 적진까지 가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교량 전차가 교량을 설치하자 첫 번째로 교량 돌파를 시도하는 건 역시 K2 전차였습니다. 적 전차의 공격을 버티면서 돌파해야 하는 임무를 K2 전차가 받은 것은 바로 전면 장갑이 가장 우수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의 전면 장갑은 700mm급 운동 에너지탄을 방어할 수 있으며 1300mm급 성형 자객탄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날탄도 K2 전차의 정면 장갑을 뚫을 수 없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K2 전차의 측면이 방어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RPG-7은 물론이고 북한판 AT-4 불세2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불세는 500mm급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3세대 복합 장갑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는 지뢰 방어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K2 전차의 지뢰 방어력은 레벨2로 폭약량 5kg 지뢰가 터져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차 하부에 MMC 장갑을 보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건 폴란드 K2PL 전차뿐만 아니라 K2EX 버전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ADD 주관으로 개발된 4세대 장갑으로 불리는 금속 복합 재료 MMC 장갑을 개발했고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전차 하부의 지뢰 방어 장갑은 다른 곳의 장갑에 비해서 세라믹의 비중이 더 높으며 MMC 장갑을 다른 곳에 적용했을 때 전체적인 방어력이 30% 정도 향상되지만 하부의 지뢰 방어 장갑으로 MMC 장갑을 활용하게 되면 방어력이 50%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MMC 장갑은 2026년까지 양산 라인을 구축하여 K2 전차에 적용될 것이며 폴란드 K2PL뿐만 아니라 수출형 K2EX에도 적용됩니다. 3월 8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은 약속하나 폴란드군 파병은 절대 없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의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설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지원은 할 것이며 무기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50%로 늘리고 무기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영내 방위산업체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및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수 담당 집행위원은 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도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를 따르게 될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2030년부터 기존보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더 강해진 K2 전차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 내용을 일부 공개했으며 도시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 소요 증대 및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을 갖추기 위해 K2 전차 성능 개량을 추진합니다. 개량형 K2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능동 방호장치를 장착합니다. 승무원 관측 능력을 높일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와 인공지능 기반 원격 사격 통제 체계도 추가됩니다. 복합능동 방호장치는 글로벌 전차 시장의 최신 트렌드인 능동 방호 체계와 안티-드론 체계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복합능동 방어 시스템과 아이언 피스트, 거기에 RCWS는 K2 전차의 개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에는 이 장비들도 전부 국산화될 것입니다. 폴란드 수출형인 K2PL 전차의 필수 사항인 능동방어 시스템은 내년인 2025년에 한국산 능동방어 시제품이 나오고 각종 실험을 거친 후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토 회원국 9개국, 총 2만 명의 병력이 모인 드래곤 24 훈련은 냉전 이후 나토 연합의 최대 규모의 훈련입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진행 중이며 제16기계화사단 소속인 K2 전차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나토 연합 국가들에게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을 다시 한번 뚜렷이 각인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훈련을 지켜본 폴란드 국민들 반응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협력 또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논쟁은 이쯤에서 끝내고 어떤 장비들로 폴란드군을 무장할지 생각할 때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나토 연합국가들, 특히 발트 3국 먼저 3년 안에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러시아 방산 업체들은 3교대로 엄청난 속도로 군사 물자를 찍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다음 국가와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가 러시아와 맞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푸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는 계속 진격해 인접한 주권국가 영토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발트의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지목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나토 확장에 대응해 14년 전에 폐지했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군관구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2차 계약으로 152문을 추가로 주문하였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친EU 인사인 투스크 신임 총리가 당선되자 그간 동결했던 자금 1370억 유로 하나로 198조 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금이 확보된 만큼 빠르게 K9 자주포 공장을 현지화시켜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전이 북부 포메라니안 지역의 초체보 마을에 건설됩니다. 현재 모든 문서와 계약을 검토하고 있고 6주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으며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도 적절한 가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원전은 필수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전 사업은 한국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인 제파과 함께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폴란드에 한국형 신규 원전 2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군사 장비 말고도 원전에서도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유럽으로 확장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이 절실하게 부족하며 동유럽 국가인 체코, 루마니아 국가들이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2년이 지나서야 영내 방위 산업을 키우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역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으며 게다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나토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부은 탓에 탄약 창고가 텅 비게 된 것도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 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재고 부족으로 절반 수준밖에 전달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한국산 포탄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55mm 포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규모가 유럽 모든 국가가 공급한 양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